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4-2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리치유 과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4장 분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쭉 해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난다든지,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두려움, 공황장애 가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봤고요. 네 번째는 이유 없이 심장이 뛰고 한숨이 나고 때로는 쓰러지는 현상들도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이 막히고 때로는 실신하여 병원에 가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심장내과에 가서 진찰해 보니 심장병도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죠. 그렇다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특별히 속을 썩이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바로 작은 스트레스들이 풀어내지 못한 스트레스들이 계속 쌓입니다.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면서 우리의 몸의 구조가 심리 상태가 이제 아픔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에게만 묶여 살고 있는 데서 올 수도 있고요. 새로움도 없는 매일의 삶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삶을 살면서 받는 작은 스트레스들이 마치 먼지가 쌓이면 큰 무더기가 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들을 항상 풀어가는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인간은 뭔가를 하게 돼 있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성취감을 누리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생활에 즐거움과 삶을 만들어가는 행복 프로그램들이 잘 작동이 되는 게 좋습니다. 자, 우울증. 제일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마음 아픔인데요. 모든 아픈 마음은 복합적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가 오면 또 다른 현상들도 따라서 오는 경우가 있죠.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옵니다. 뭔가 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자기 것들이 사라져갈 때 오는 현상이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울증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빚을 많이 얻어서 집을 산 경우 재정적 부담감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미래가 불안정한 직장 때문에 고민함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릴 경우에 올 수도 있고요. 하던 일들이 실패로 끝났거나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혼자 다 떠안고 있을 때도 또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분석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다음 순위의 것들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한 자존심, 그렇게 정리했을 때 안정된 삶의 확실성 등이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직장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미리 다른 일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분석을 하고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죠.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연속성과 유기적 관계, 끌림의 법칙 이해, 이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자, 아픈 마음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도표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현재의 아픈 마음은 일단 본질적인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출발이 되죠. 결국 우리가 현재의 아픈 마음의 그 근원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연결이 되겠죠. 어린 시절에 내가 당했던 일들, 아픈 상황들,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내 아픈 마음의 뿌리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삶의 과정 속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아픈 요인들이 한꺼번에 함께 모여져 가지고, 자,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현실적 동기에 의해서 아픈 마음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실의 문제들이 동기가 되어 과거 내용을 끌어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현실 동기와 상관없이 그동안 누적된 상황들이 어느 시점에 와서 더 이상 조절이 안 되므로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끌림의 법칙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는 보통 그 문제 자체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겪어본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내재되어 있던 지난날의 아픈 마음이나 뇌 속에 학습되어 있던 것과 합쳐지면서 이것을 끌어와서 오늘의 현실을 만들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태풍이라는 것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은, 태풍은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태풍이 지나가면은 바닷속의 고기가 아스팔트 위에 떨어진 경우도 있게 되고 하는 거죠. 바닷속에 있는 보물도 끌어내고, 또 때로는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도 밖으로 끌어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바로 끌림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내재된 아픈 마음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예, 학습된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현실에서 어떤 동기가 딱 만들어지면은 그게 다시 그때 있었던 것들을 끌고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은 또 겨울철이 되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다 그런 현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을 하고 다음에는 그것을 조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반대되는 동기를 만들어주면 좋죠. 그런 동기가 발생했을 때 역시 그대로 있지 말고 대응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나타나려고 하네? 이럴 때 어떤 대응 방법이 좋을까?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대응했지? 이런 것들을 빨리 생각하는 게 좋아요. 방법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좋은 사람이나 상태를 기억해내거나 혹은 고마운 사람을 생각하거나 자극을 가져온 어떤 생각과 말씀 암송이나 더 강해진 더 강력한 상황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이나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 상태가 금방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심리질병은 감정의 아픔이라는 거. 이 감정의 아픔, 감정이라는 것은 솜사탕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우리 팔이나 다리, 손가락, 이거는 나서 죽기까지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떠오른 감정만 지나가게 만들어주면은 그 상황을 또 극복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다른 행동, 다른 생각, 다른 방향 이런 것들을 빨리 취하면 그 감정이 또 지나가고 새로운 감정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훈련을 몇 번만 반복해서 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것이 뇌의 학습이 되어 아픈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